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분 만에 시장 읽기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FOMC 금리 인하 결정인데요. 이미 뉴스나 지표들 보시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 거의 확실하겠구나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근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헤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4%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내리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인하 여부가 아니라 25 베이스 포인트인 스몰컷 일지, 50 베이스 포인트인 빅컷 일지, 이게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뉴스를 보시더라도 현재 시장은 이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금리 폭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0.25% 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는 0.5%인 이 빅컷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스몰컷 0.25% 금리 인하 시 점진적인 경기 부양을 뜻하며 이 달러 강세 유지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원하는 강세가 제한적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속도가 더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대보다 좀 약하다라는 반응으로 이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0.5% 인하 시에는 공격적인 부양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세 강화, 그러니까 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성장주, 특히 반도체나 아니면 AI 같은 고밸류 종목들이 랠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스몰컷이면은 단기 실망 매물, 빅컷이면은 단기 랠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 세계의 눈이 이번 FOMC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세법 개정안과 기업 밸류업 정책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사주 소각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 그리고 R&D 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잘 안 보실까봐 좀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 정책.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시행되었던 정책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뉴스예요. 최근 거래소에서 이 밸류업 공시 확대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번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PBR이 1도 안 되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었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와 그리고 국내 정치 부양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 증시는 이 격포제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 보셨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 3,420포인트 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4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852포인트로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정리하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 잠깐 숨 고르기 장세일 가능성이 높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수급도 우리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자, 기관은 1,300억 매도, 외국인이 반대로 2,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 외국인 혼자서 지수를 떠받쳤죠.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이 1,300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철저하게 이 개인 주도의 장세였다. 즉 이번 주 FOMC 전까지는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정리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어느 섹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좀 더 크기를 키워보자라고 한다면요. 반도체 섹터, 외국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섹터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체크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꼽을 수가 있는 거는 금융증권 섹터입니다. 자, 기관에서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금융과 증권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 매집세가 좀 눈에 띄는 구간이죠. 아무래도 이 기업 밸류업과 그리고 세제 혜택,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기관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안심 섹터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전략은 단순합니다. 목요일 FOMC 발표 전까지는 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한국 증시가 격포제 국면에 들어선 주간입니다. 글로벌 서로는 이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94%에 해당한다는 점, 국내적으로는 세폭 개편과 기업 밸류에 대한 이슈,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와 기업 가치 개선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찍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빠른 소식과 투자 전략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과 스레드 개설했으니까요. 그래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어떠한 투자 전략에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아껴드린 10분 만에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